메뉴로 끌어들여서 술을 팔겠다라는 개념인데 솔직히 말해서 점주들만 죽어나는 모델이야. 깍지 돌판하느랑 똑같다고 나는 봐.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무지한 예비 가맹점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무너지기 시작하겠지. 속이는 사람들은 계속 넘쳐날 거고 당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우리 브랜드 프랜차이즈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 점주 모집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뭐 박예서랑 얘기는 좀 해봐야겠지만 10월 말이나 10월 달부터 할 거고 몇 달 전쯤에 그 떡지 그거는 소고기 브랜드였는데 요새 또 돼지고기 브랜드에서 4,000원도 안 하는 가격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음저 숯불갈비인가? 네. 100g당 뭐 3,800원? 네. 그런 돼지고기 브랜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지고기 브랜드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또 금방 꺼질 거야. 실제로 한돈 돼지고기를 양념갈비라고 해서 100g에 3,800원에 팔아도 직접 만들어서 쓴다고 하면 코스트가 괜찮을 수도 있어. 갈비 코스트만 봤을 때 뭐 양념 무게까지 더해져서 나가는 거니까 한 30% 중반까지는 맞출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가맹점주들이 직접 만들어 쓰는 게 아니잖아. 납품을 받을 거니까 당연히 물류 마진도 붙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또 그 원가가 40% 초중반에서 중반까지도 올라갈 거란 말이지. 물류 마진 붙이는 거에 따라서 40% 후반도 올라올 수가 있겠지. 근데 고깃집에서 40% 초중반 만약에 원가가 나온다고 치면 올라가는 반찬들, 숯, 물티슈, 뭐 제반 공산품들 추가로 들어가야 될 코스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코스트가 40% 후반 잘못 운영하면 50%도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겠지. 근데 그렇게 코스트가 나오는데 그나마 조금 남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과연 그 브랜드가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계속 가지고 있지. 물론 내가 알기로는 그 떡지 한우를 만든 회사와 이번에 그 돼지갈비 3,800원 만든 회사가 동일한 회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떡지 때 본인들이 운영해본 결과 도출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는 개선해서 만들었을 확률은 있긴 한데 이번 것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 떡지가 이전 인기가 시대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미지 소비도 너무 많이 했고 재방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한우에다가 가볍게 소주 한잔 먹으러 갔을 때는 고객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을 하면은 혹시 가맹점주님들한테 미안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나도 가서 여러 지점을 테스트 가서 막 먹어봤는데 미국산 먹는 게 훨씬 맛있어. 그러면 실제로는 남는 게 얼마 없는데 왜 사람들은 점주가 되고 싶어서 신청들을 하는 걸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하다가 그런 분을 만났어. 본인이 고깃집을 오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딱 한마디 했거든. 대표님 지역에서 잘 되는 고깃집 가셔서 직원으로서 1년만 일해보셔라. 그러면 어느 정도 눈에 다 보이실 거고 노하우나 이런 것도 다 뺏어낼 수 있을 거다.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나이도 있고 한데 남 밑에 가서 일하는 게 쉽지 않대. 나는 그 말을 듣고 좀 너무 많이 충격이었던 게 내가 내 돈 내고 장사를 하는데 본인의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생각이거든. 뭐 나이 많으면 사장이어야 되고 직원 못하는 것도 아닌데 잘하는 사람 밑에 가서 좀 착실하게 배워서 자기 거 하면 충분히 연륜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서 더 잘하실 확률이 높을 텐데 난 다 자존심이라고 봐. 근데 스스로가 그런 것에서까지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이 과연 손님들 앞에선 자존심 안 부릴까? 직원들 앞에선 자존심 안 부릴까? 근데 자존심 부려가지고 성공하는 장사는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아까 그 돼지갈비집 얘기로 돌아가서 사실 가격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올 수는 있어. 직접 작업하고 직접 양념에 재워서 직접 만들어낸다면은 충분히 미끼 메뉴로서의 충분한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제일 문제는 어쨌든 가맹 본사에게 물류를 공급받는 형태란 말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양념력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형성해서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어 사실. 네. 부가세를 내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거 받아서 쓴다면은 코스트가 40% 넘어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 돼지갈비에 대한 원가만 봤을 때도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미끼 메뉴의 역할을 하는 메뉴가 있고 실제로 돈을 버는 메뉴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가장 쉽게 비유를 하자면 맥도날드 기준으로 보면 빅맥은 원가는 높지만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인 거야. 돈을 버는 메뉴는 감자튀김이나 아이스크림이야.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빠르게 운영을 한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쓴다라고 치면은 돼지갈비의 원가를 30% 초중반까지 끌어올려도 미끼 메뉴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돈을 벌 수 있는 메뉴들이나 장치들을 만들어서 충분히 경영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데 거기는 미끼 메뉴라는 개념이 아니라 메뉴로 끌어들여서 술을 팔겠다라는 개념인데 솔직히 말해서 점주들만 죽어나는 모델이야. 그럼 미끼 메뉴를
고깃집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일산남홍집 같은 경우에는 돼지 양념구이도 팔고 소 양념구이도 팔고 한우도 팔고 이렇게 다양하게 팔잖아. 네.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가장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 양념구이니까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는 거지. 돼지 양념구이를 먹으러 왔다가 여기 한우도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네, 소 양념도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네, 그럼 먹어봤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만 확실하게 나온다면 다음에는 이걸 먹으러도 또 올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이 왔을 때 미끼 메뉴만 먹고 갈 위험성이 있어서 간단한 방법은 세트 메뉴를 엮어내는 거야. 세트 메뉴에서 할인폭을 더 크게 주는 거지. 싸니까 한 번씩 다 먹어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다음에 와서 먹고.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QSC가 동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그러면 그 돼지갈비 브랜드는 이번엔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꽉지 돌판한우랑 똑같다고 나는 봐. 가맹점 확장은 엄청나게 또 할 거야. 네. 왜냐면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무지한 예비 가맹점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들을 다뤄도 그분들은 그냥 할 거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 확장은 엄청 될 거고,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갔을 때 또 무너지기 시작하겠지. 그럼 그 본사에서는 후석지를 넓혀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엑시트를 지금 한 거예요? F&B 기반의 회사가 아니라 축산물 유통이나 가공이 기반인 회사들에서 운영하는 걸 텐데, 그런 업체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업체의 대표라면 난 엑시트 생각 안 할 것 같아. 브랜드 가림만 계속하면 결국 물량 덤핑이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남는 부위라던가 이런 것들 그냥 싼 가격에다가 팔 수 있으니까. 나는 굳이 이런 사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엔 음식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정년퇴직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이를 좀 드셔서 이제 남 밑에서 일하기 힘드신 분들이 음식점 창업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솔직히 노력 없이 그냥 쉽게 돈 벌고 싶어 하시는 경향들이 워낙 강해서 속이는 사람들은 계속 넘쳐날 거고 당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올 거야. 괜히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란 말이 붙은 게 아니라는 걸 요즘 여실히 느껴.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우리 브랜드 프랜차이즈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 점주 모집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뭐 박회사랑 얘기는 좀 해봐야겠지만 11월 말이나 12월 달부터 할 거고,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내년 일정 짜서 들어갈 것 같아. 예비 점주님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회사 같은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양한 브랜드를 갖추고 있고 직영점들이 모두 수익성이 좋은 회사를 찾는 거는 참 이제는 어려울 거예요. 저희는 속도전을 할 생각도 없고요. 가맹점주님들한테 돈을 빨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럴 필요는 없어서. 다만 수익을 보지 않고 뭐 자선사업처럼 사업을 진행할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본사도 돈을 벌면서 가맹점주님들이 가져가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 그것들을 만들어 드리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나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알려드리는 대로 잘 지켜나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돈을 벌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또 본사의 책임 중에 하나니까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이런 말은 참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시건 나이가 많든 장사로 신분을 바꾸고 싶고 혹은 돈을 벌고 싶고 절박하시다면 함께 절박해드리겠습니다. 장사는 김영철의 김영철이었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